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파마나 염색을 해도 되나요? 라는 임신부들이 산부인과 의뢰에서 아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구글 검색 등을 해보았을 때 이런 자료들이 뜨더라고요. 많은 임신 중에 염색 또는 파마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들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베이비 뉴스라는 곳에서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2013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당시 이제 이 신문에 조언을 주신 분이 한국 마드쉐이프 센터장 한정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이 한국 마드쉐이프라는 곳이 임신 중에 약물 사용이나 임신 중에 유해 환경 평가 또는 임신 중에 독성 물질의 노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곳의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또 조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사가 좀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제가 이 기사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헤어 트리트먼트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염색, 파마, 탈색, 매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은 저보다 임신부들이 더 많이 잘 아실 텐데, 근데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많은 화학약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네요. 피부를 통해서 염색약이 흡수될 수 있나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소량이 흡수됨으로 아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지금 임신 중인데 염색이 안전한가요? 근데 이 답변이 좀 중요해요. 여기서 임상 연구가 많지 않다. 사실은 이 2013년 이 기사를 쓸 때도 임상 연구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 2020년 오늘날에도 임신부에게 염색약이나 파마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염색약이나 파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은 해로운 화학물질들이거든요. 다만 그게 소량이라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 그런 각 물질들에 대해서 임신부에게 노출시키는 그런 좀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동물실험이나 또는 우연히 노출되거나 잘 모르고 노출된 케이스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모아서 이 정도로 노출된 자료들을 보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답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임상 연구가 많지 않다 이렇게 한 발 빼는 거예요. 모든 기사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임상 연구가 많지 않다. 그래서 명확하게 100% 안전하다고 답변할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보면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량 흡수됨으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소량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모 체중당 PPD라든지 아미노페놀이 몇 미리그램 정도 투여될 때 소량입니다. 또는 얼마 이상이 투여되면 다량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좀 더 쉽겠죠. 근데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소량 흡수되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할 수밖에 없고, 임신 중 3-4번의 염색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이 2013년 이 기사에 이렇게 임신 중 3-4번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산부인과 하면서 1999년, 2000년 이럴 때는 이렇게 감히 답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유기용매들을 사용하니까 화학물질들이 발암물질이고 기형 발생 물질들이라고 알려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해로울 것이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드쉐이프 센터장 선생님이 3-4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임상 연구가 많지 않다라는 전제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임신 중 염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거 보세요. 역시 만약에 이게 안전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쓰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사용해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안전하지 않으니까 주의사항이 있는 거죠. 임신 초기 피하라.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기의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장기 형성기잖아요. 그런데 화학 제품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그게 흡입되어서 아기에게 장기 발달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피하라는 거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라. 이 제품들 안에 들어있는 화학 제품들이 대개 휘발성 용매들이거든요. 즉 흡입을 했을 때 코로 폐로 흡입되어서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도가 짙은, 환기가 안 되면 냄새가 독하잖아요. 즉 농도가 높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는 하지 마라. 흡수되어서 그게 다량 흡수되면, 사실 소량 다량도 얼마나 소량인지 얼마나 다량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냄새가 독하다는 얘기는 다량일 것이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염색 뒤에 꼼꼼하게 씻어라. 안전한 약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씻어내라. 안전한 약이라면 뭐 이렇게 또 씻어내라고 주의를 주질 않겠죠. 어쨌든 묻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씻어내라고 하는 거죠. 뭐 염증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염색을 피하라. 이 두피라는 곳에 이제 염색을 하게 되는데, 두피라는 곳은 피부가 두꺼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피부인데 이곳에 상처나 벌어짐이 있으면 그쪽으로 꽤 많은 양이 흡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죠. 결국은 염색약이나 펌어약에 들어있는 화학 제품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직접 염색을 하는 경우 장갑을 착용하라. 이제 이 두피라는 곳은 피부가 단단하지만 우리가 이 손이라든지 이런 데는 피부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묻으면 또 흡수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뭐 알레르기가 있을 때 쓰지 말라, 눈썹이나 속눈썹에 해서 눈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이겠죠. 다른 신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마약에는 주의사항이 없을까? 역시 2013년에 다른 신문인데, 피부에 묻으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눈에는 주의해라. 특이 체질인 경우나 뭐 종기나 상처 같은 게 있을 때는 흡수가 많이 되므로 주의하라. 출산 전, 즉 이게 출산 전이라는 말은 임신 중이죠.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피하라. 이게 또 뭐 막연하게 어떤 기사에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피하라고 돼 있죠. 용법 용량을 꼭 지켜야 하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용법 용량을, 시간을 딱딱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염색 그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베이비 뉴스 두 번째 기사를 또 실어볼게요. 똑같은 매체를 비교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내용이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임신 중 파마에도 상관없나요? 사실 이거 2013년에 앞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2015년에 또 이 신문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임신 중 파마에도 상관없다? 하고 물음표를 딱 쳐놨죠. 뭔가 이제 질문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사실 2013년 그 신문 내용으로는 괜찮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말이에요. 머리 염색약에는 뭐 페닐렌, 디아민, 톨루엔, 리소시놀, 그다음 아미노페놀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태아 독성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여기서도 연구가 없었다 하고 한 발 빼는 거예요. 연구가 있었으면 안전하다 안전 안 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 뭔가 임상 연구가 많이 없지만 하고 이제 한 발 빼고, 이런 물질들은 태아 기형 유발 가능 물질로 생각되고 있다. 또 여기서는 또 애매하게 태아 기형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하고 또 언급을 하죠. 다만 두피를 통한 흡수율이 낮다고 보고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두피를 통해서 얼마나 흡수가 되는데요? 라는 내용은 없어요. 결국은 좀 두리뭉실한 내용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2013년에는 마드쉐이프 센터장 선생님께서 좀 괜찮다는 뉘앙스로 이 신문이, 동일한 신문이 발표를 해놔놓고, 2015년에 와서는 약간 또 부정적으로 좀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문들이, 또는 아까 그 마드쉐이프의 센터장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셨을까 하고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봤어요. 이제 외국 자료를 검색을 했죠. 사실 미국 산부인과 학회 자료를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 미국 산부인과 학회 자료가 무료로 잘 안 주고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또 무료 자료에는 좋은 자료가 별로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도 캐나다 패밀리 피지션, 그러니까 가정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는 임상 지침서, 그러니까 마드 리스크 업데이트라고 해서 임상 지침서를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이 내용이 좀 쉽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 헤어 제품의 안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 지침서가 질문을 먼저 해요. 미용사 직업 임신부,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한 여성이 미용사인 경우 헤어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안전한가? 아무래도 미용사가 헤어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직업이니까 많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과연 안전한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미용사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고 미국도 엄청 많겠죠. 어쨌든 캐나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런 임신부들은 안전한가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이고, 또 임신부가 그냥 일반 임신부가 헤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가 하고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침서의 내용에 보면 헤어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 성분은 이렇게 많은 화학약품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이제 그 임신 중에 노출, during pregnancy exposure니까 임신 중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이런 내용을 영어로 써놨는데, 이제 동물 연구에서는 페닐렌디아민, 아미노페놀, 이제 뭐 에탄올아민 이런 화학 성분들이 이게 염색약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이니까 고용량에 노출되면 기형 발생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제 머리 염색약은 극소량만 신체에 흡수되므로 태아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네요. 이 지침서가. 그리고 이제 occupational exposure, 이게 직업적 노출이죠. 그러니까 미용사가 임신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임신부 직업이 미용사일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이제 1, 2, 3, 4로 정리를 했는데, 염색약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기형 발생적이고 유산 유발적이고 암 발생적인 특징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구 기관에서 미용실의 공기 중에 이들 화학 물질의 농도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휘발성 화학 제품들이니까 흡입을 이렇게 이제 코로 흡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미용실에 이 농도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미국 이게 이제 미용실을 조사한 거예요. 모든 곳의 농도가 미국 산업위생협회 기준보다 낮았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미용실은 환기를 잘하나 봐요. 어쨌든 환기를 잘해서 그런지 농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연구는 유산 위험성을 조사를 해봤는데 미용사들이 임신을 하더라도 자연유산의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 또 네 번째 이제 550명의 미용사와 비미용사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봤더니 사산이나 조산, 저체중아, 기형,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발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비교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이제 이런 여러 연구들을 기반으로 미용사들도 염색약이나 파마약을 좀 많이 다루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지침서가 답변을 이제 그 산모들이 와서 미용사 산모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임신 중 3, 4회의 염색이나 파마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결론했고, 미용사들도 부작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은 필요하다. 여기서도 이제 100% 안전하다고 말을 못하고 주의사항을 지켜라. 그래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갑을 껴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은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이하로 일하라. 그 다음에 오래 서서 일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비교적 임신 중에 파마 염색을 옹호하는 이런 지침서였죠. 아까 아마 그 마더쉐이프의 센터장 선생님이나 요즘 또 그 유튜브를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임신 중에 파마나 염색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답변도 대부분 그런 동영상들은 좀 짧아요. 아무래도 오래 하면은 가독성이나 뭐 청취성이 떨어지니까 저는 좀 오래 하다 보니 인기가 별로 없겠지만, 근데 여튼 이 지침서나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아까 그 센터장님의 어떤 그 신문의 답변이나 그 유튜브의 답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논문 또는 임상 지침의 리뷰까지를 본다면 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다시 또 계속 다음을 봅시다. 미국의 큰 이제 병원 중에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해서 또 산부인과로도 좀 이름이 있는 메이오 클리닉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임신 중에 헤어 염색, 머리 염색 사용이 오케이인가요? 하고 질문됐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still 여전히 임신 중에 염색약의 사용에 대한 리서치, 연구는 리미티드, 좀 많이 없다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뭐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자료가 별로 없는데 당신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괜찮겠느냐, 차라리 아기를 낳고 출산 후까지 염색을 좀 미루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제품의 성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 동성양귀비, 뭐 요즘 이런 염색약 쓰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염색약이니까 뭐 페닐렌 디아민, PPD죠, 레소시놀, 이런 것들이 아까 언급했던 염색약. 또 다른 제품을 볼까요? 역시 페닐렌 디아민, 이제 이게 PPD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아미노페놀, 톨루엔, 그 다음에 레소시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이제 MBC 뭐 이런 데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염색약에 포함된 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해서 페닐렌 디아민, 뭐 아미노페놀, 뭐 디아민, 그 다음에 뭐 PPD, 또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보면은 디아민, 톨루엔, 아미노페놀, 뭐 또 PPD. 그리고 이 자료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제품명에 뭐 허브 칼라 크림, 창포엔, 뭐 댕기머리 염색, 뭐 그다음에 제펜프로 헤나, 뭐 이런 제품명에 이런 페닐렌 디아민이 들었는지, 황산톨루엔이 들었는지, 아미노페놀이 들었는지, 이런 유해 성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제품별로 이런 검출 불검출에 대한 조사도 해놨네요. 사실 이런 화학 성분들이 해로우니까 이런 해로운 성분들이 있는 제품 없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나 하고 소비자원이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깨알 같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보면 파라페닐렌 디아민, 황산톨루엔, 아미노페놀은 알레르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성분이다. 특히 뭐 이런 성분들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화학 성분이다. 뭐 그래서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염색약 주요 성분명을 보면 대체로 이제 파라페닐디아민, PPD, 이게 이제 같은 말로 파라 아미노 아닐린이라는 성분명인데, 이게 보면 벤젠 유도체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벤젠에서 화학 구조식이 1차로 바뀌어서 뭐 유도체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 벤젠이라는 게 유기용매로 굉장히 해로운 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벤젠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페놀, 황산톨루엔, 레소시놀, 이런 성분들이 대체로 합성 염색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성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성분들이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살펴보면, 이제 드디어 ACOG, 이게 이제 미국 산부인과 학회죠.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제목으로 독성 환경 물질에 노출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서로 이제 논문 형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테이블 2에 가보면 뭐 이런 chemicals, 화학 제품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정리를 해놨는데, 솔벤트가 용매잖아요. 그래서 벤젠, 아까 제가 PPD라고 하는 게 벤젠 유도체라고 했잖아요. 벤젠, 톨루엔, 이런 것들은 다이, 염색약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산이나 유산과 연관성이 있다. 물론 이제 용량의 문제겠죠. 아까 앞에서 제가 기사를 언급하면서 소량 흡수됨으로, 극소량이므로 괜찮지 않을까 하고 답변을 다들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다량, 그러면 다량과 소량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출되면 사산이나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고,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체중아나 기형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주의해야 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소시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드럭스닷컴이라고 하는 미국 약물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레소시놀이 임신 중에,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고 내용이 나오는데, 애니멀 스타디, 동물 연구 없다. 그 다음에 사람 임신에 대한 자료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이 제품이 임신 중에 사용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소리죠. 근데 염색약에는 이 레소시놀이 들어가거든요. 모르는 제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염색약에 의한 피부염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그럼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자료들은 그런 염색약이나
펌어약에 들어있는 화학 제품의 성분들이 아기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아기의 발달이나 뭐 건강을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나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 소량 흡수되는 경우라면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그 소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또 화학물질들이 워낙 안 좋은 물질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조금 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정도. 실제로 많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굳이 꼭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임신 중에 꼭 파마를 해야 되느냐, 애 놓고 해라 이렇게 이제 주로 답변을 하거든요.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했을 때 모르고 했을 때 막 엄마들이 너무 나쁜 성분에 노출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걱정할 때는 아까 같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괜찮아요. 뭐 한두 번 했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꼭 유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임신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괜찮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자료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 임신 중에 이 제품들이 접촉성 피부염을 좀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접촉성 피부염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리고 임신 중에 어떻게 해로운가 하고 또 좀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 염색약을 바르면 막 피부가 진물이 나고 막 껍질이 일어나고 가렵고 막 이렇게 되는 부작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뭐 국민일본과 사진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막 빨갛게 발적이 되고 두드러기가 나고 뭐 진물이 난다 이런 식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니까 주의를 해라 이런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잘된 또 기사를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헬스TV라는 기사인데 머리카락 염색약 부작용을 막는 피부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이제 염색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 기사가 잘 정리됐더라고요. 도움말로 이제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준영 교수님이 좀 답변을 하셨길래 좀 신뢰성이 높아 보이고 자료가 잘 정리되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여기도 보면 PPD 이제 염색약의 주 성분이죠. 항원성이 매우 강해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뭐 접촉성 피부염을 비롯해서 부종, 탈모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디아민, 황산톨루엔 등도 발진이나 두드러기, 홍진 등을 일으키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언급하고 있고, 염색약의 다른 부작용 같은 경우 가렵고 발진나고 진물나고 뭐 붓고 두드러기 따끔거림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알죠. 그리고 흔히 나타나는 부분은 뭐 얼굴, 두피, 목, 몸통, 그러니까 염색하는 주위 또는 염색약이 묻을 수 있는 부위에 다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염색약 사용 전에 이제 피부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염색을 하시는 분이 이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기사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부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식품안전처,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또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피부에 염색약을 똑똑 떨어뜨려서, 양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죠. 조금 떨어뜨려서 피부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약 피부 테스트 하는 방법을 이제 팔의 안쪽을 그림처럼 아까 사진처럼 비눗물로 잘 씻고 말린 다음에 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48시간 동안 이제 말리면서 관찰한다. 근데 여기 보면 일회용 밴드, 이제 데일 밴드 같은 거죠. 데일 밴드의 꺼져 부분에 염색약을 발라서 묻혀도 된다. 사실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피부 관찰은 바른 후에 30분 후에 한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틀 지나서 2번을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가렵거나 발진이 나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수포가 나거나 이러면은 적각 씻어내고 사용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과거에 이상이 없었어도 체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특히 임신 중에는 체질이 잘 변하거든요. 특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굉장히 민감한 피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을 할 때마다 테스트를 하고 해라. 그만큼 이제 이게 약이 해롭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죠. 이 신문에서
염색약 사용 시 주의사항, 뭐 이런저런 뭐 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수포가 생기면 안 되고 이런 말이 있지만, 세 번째를 보세요.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즉 임신 중에 접촉성 피부염, 즉 알레르기 피부염이 훨씬 잘 유발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쓰지 말라 하고 이 신문도, 피부과 선생님도 강조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99년도 2000년도 때 어떤 임신부에게 염색약을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좀 참고했던 자료는 이런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염색과 파마를 했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와 그 다음에 염색을 안 했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아기들이 이제 자라면서 발달 사항을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염색과 펌을 했던 그룹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학습력이나 집중력에 좀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 염색을 했다고 해서 다 태어난 아기가 학습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그쪽 그룹에서 좀 많은 수가 더 이렇게 염색을 안 한 그룹에서 태어난 아기들보다 많은 수가 집중력이나 학습력이 좀 떨어지더라 하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사실 그 보고서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제가 자료를 발췌하는 가운데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찾아서 조금 워닝을 할까, 경고를 할까 해서 이제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논문은 2013년에 브라질에서 연구한 자료예요. 제목은 임신 중 머리 염색 및 펌 제품을 산모가 사용했을 때 태어난 아기에게 백혈병이 발생률이 높은가 안 높은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뭐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이 논문에도. 그렇지만 결론, 뭐 복잡하니까 결론만 좀 볼게요. 결론은, 본 연구는 임신 중 산모의 머리 염색약 및 펌 제품 사용과 산모에게서 태어난 2세 미만 아기의 급성 백혈병 발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표했다. 즉 임신 중에 염색과 펌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어린 시절에 백혈병 발생률이 좀 증가한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찾아냈다, 이런 내용이죠. 특히 여성은 임신과 모유 수유 중 머리 염색약과 펌 제품 사용을 신중하게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지어 여기서는 모유 수유 중에도 염색약이나 펌 하는 제품들을 좀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들이죠. 아직까지도 사실은 염색약과 펌의약에 대해서 많은 임상 연구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을 했는데 어쩌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그 여러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괜찮을 것입니다. 뭐 임신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한두 번 사용했다고 해서 꼭 유산을 권고하지 않아요 라는 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하세요 하고 권장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임상 데이터가 풍부하지 않고, 그래서 다만 조심스럽게 한두 번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하는 그룹도 있지만, 또 어떤 그룹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마세요. 또 아까 마지막 논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백혈병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연관성으로 또 연구를 하는 그룹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외래에서 임신부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